조선 제7대 왕이 되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위한 시나리오는 그가 단종의 고명사은사를 자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는 고명사은사직을 수행하면서 뒷날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인맥을 구축하려 하였다. 즉 나중에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더라도 중국 명나라 조정의 나측은 인물들을 통해 명나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문종이 죽자마자 이러한 생각을 품었다. 수양대군이 신숙주에게 중국으로 가라 고 하면서 고명사은사의 일행에 신숙주를 포함시켜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한 때가 문종이 숨을 거둔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기였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고명사은사로 명나라를 방문해야만 했다. 고명사신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양대군과 다른 신하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단종이 즉위하고 약 4개월 정도 지난 후 명나라의 고명사은사로 갈 인물들을 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을 추천하면서 수양대군과 그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황보인은 수양대군이 종실의 어른이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며 안평대군을 추천하였다. 이에 수양대군은 자신은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먼 길을 떠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나아가 종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과 같은 인물이 감으로써 오히려 명나라의 체면도 세워줄 수 있다고도 하였다. 조정이 그의 이런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수양대군은 고명사은사가 되었다. 수양대군은 고명사은사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고명사은사로 북경을 가는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 반해 측근인 권람은 수양대군의 북경행을 반대하였다. 그는 수양대군의 북경행에 대하여 큰일을 놓칠 터인데 어찌하여 생각지 못하심이 이토록 심합니까? 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수양대군이 웃으며 안평이 나의 적수가 아니여 황보인 김종서도 또한 호걸이 아니니 어찌 감히 움직이겠는가? 임금만을 보호하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즉 권람은 수양대군이 북경으로 간 사이에 안평대군이나 황보인 김종서 등이 큰일을 벌일 수 있다며 그가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허세를 보이며 별탈이 없을 것이란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이런 태도가 허세였다는 것이 금방 밝혀졌다. 수양대군은 인지를 데리고 고명사은사의 길을 떠났다. 고명사은사 일행의 빅3는 정사와 부사, 그리고 서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사는 자청에 의해 수양대군으로 결정되었고 서장관도 지편전직 제약인 신숙주로 결정되었다. 또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3기 4일 전에 병조판서 민신을 부사로 삼았지만 약 한 달 후에 그는 병을 이유로 못 가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자 부사를 민신 대신 우참찬 허우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그 역시 늙은 어머니와 세종실록을 만드는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 그는 여정 중에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겁을 먹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질이다. 사실 이런 생각은 고명사은사를 자청할 때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가 인질로 잡은 인물은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였다. 결국 공조판서 이사철을 부사로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고 인질 황보석과 김순규를 데리고 북경으로 떠났다. 수양대군은 인질로도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는 북경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자신의 최측근인 권람과 한명회를 시켜서 황보인 등을 염탐하도록 시켰다. 다음은 그런 사실을 묘사한 단종실록 기사이다. 세조가 권람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한명회와 더불어 나에게 북경에 가지 말라 하지만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저들의 간사한 계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는 홀몸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 저들이 만약 난을 일으키면 장차 묶여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비록 여기에 있다 하여도 무슨 이익됨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하늘이 우리 종묘와 사직을 도운다면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하물며 전에 생각했던 바와 같이 황보석, 김승규 등이 이미 나를 따라가는데 황보인 등이 반드시 즐겨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거리낌이 없어서 장차 더욱 방자할 것이다. 그대는 한명회와 함께 비밀히 그 종적을 염탐하라. 수양대군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인물이다. 수양대군의 고명사은사 여정은 불안감으로 이어진 길이었다. 그가 명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매일 몰래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뒷날 정의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출발하기 전날 밤에는 그도 비통하게 울면서 나의 충성을 하늘이 알아주길 바란다. 는 말을 하였다. 그는 그런 심정을 시로 드러냈다. 다음의 시는 그가 고명사은사로 북경을 향해 가던 중 자신의 막내 동생인 영웅대군에게 지어보낸 것이다. 오가는 사이의 세월은 더딘데 그지없는 정은 꿈으로만 생각되네. 나라 일은 비록 든든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에는 형제가 앞서네. 내가 한번 강남으로 떠나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니 사직을 보존할 원대한 계책, 살신성이 나여 나라의 위태로움을 붙들리라. 돌아보니 고향 산천은 멀기만 한데 뻐국새만 뽕나무 가지 위를 날고 있네. 다만 나라에 충성하려는 마음뿐인데 어찌 잠시의 이별이야 염려하겠는가. 다행히도 그대의 소식을 받으니 애오라지 한 수의 시라도 보낼까 하네. 만일에 목숨이 보존된다면 심중의 이야기는 후일을 기약하리. 수양대군은 마치 자신이 순수한 의도로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조차 확신하지 못할 만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북경행을 선택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지인 북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수양대군의 고명사은사 수행에는 세력 확장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었다. 그는 단종 즉위년인 1452년 10월 중순경에 북경을 향해 출발하였다가 그 다음에 2월 하순에 돌아왔다. 이렇듯 세조가 고명사은사로 한양을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4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동행한 인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특히 자신을 기꺼이 따라온 신숙주는 물론이거니와 부사로 따라간 이사철 등과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은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사철은 북경으로 떠나기 전에는 수양대군과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문종의 고명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였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사은사의 부사가 되어 수양대군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온 후 돌변하였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정변에 적극 가담하여 정난공신 1등에 올랐다. 이렇듯 수양대군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은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철과 신숙주 같은 인물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확장시키려 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고명사은사 수행에는 자신의 야심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다. 외톨이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실 종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자식이 없었던 단종에게 어떤 유고가 있어 누군가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들이 물려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왕실 종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따라서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등은 정치적 성향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정치 성향이 강한 수양대군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경계심을 높임과 동시에 그를 추종하는 인물들에게 기대감을 주어 강하게 결속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경행이었다. 즉 단종의 왕위를 넘본다는 시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왕위를 찬탈할 구체적인 전략을 짤 시간을 갖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